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09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시고요. 자, 제가 요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한번 읊조리겠습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다.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자.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공덕을 쌓자. 어제 발표가 있었죠.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어제 이제 뉴욕 증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FOMC 최종금리 5%, 좀 이따가 살짝 좀 보겠습니다. 빅스텝 최종금리 5.1%, 아직 충분하지 않다. 금리나 고려 안 하고, 그런 논조로 갔습니다. 매파의 입장이죠. 그래서 뉴욕 증시 하락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시라든가 자산시장의 포커스는 침체와 그 다음에 실업률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CNBC 내년 주식시장 전망 암울하다. 경기 침체 실적 둔화. 바로 한마디로 딱 나왔네요. 경기 침체 실적 둔화. 그래서 한번 크러쉬가 남아 있습니다. 잘 보시고. 산타릴리 기대 박살났다. 박살이 아니라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 물가 잡기에 올인 선언. 자, 속도 늦춘 페드 파월 2020년 금리나 고려 안 한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죠. 지금 7% 물가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직 그게 금리 인상분에 대한 거, 물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1900이 아니라 저번 9월 달 거거든요. 뭘 보시냐면 여기 고용만 먼저 보겠습니다. 고용 먼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2023년이 상단이 4.4, 3.9였거든요. 고용이. 그러면 12월 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잠깐 좀 볼까요? 자, 12월 달은 요결을 지우고 보시면 아까 3.9에서 4.4였죠. 4.4에서 4.6으로 올랐죠. 일단 요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결국엔 연준은 내년에 고용시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업률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점도표죠. 점도표인데 요게 이제 위원들의 2023년 최종 상단이 5%까지였었거든요. 9월 달에.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그 다음에 24년 요것도 지금 4.75가 이제 최종 생각이었죠. 요런 사람이 두 사람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5.75, 그러니까 내년에 중심은 5.25 상단, 그 다음에 5%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최고에 있는 거는 5.75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요거 보면 4.75가 2024년에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안 내렸죠. 물론 여기 중심은 4.25 정도 중심에 많이 있지만 최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매파와 비둘기파가 딱 갈린 겁니다. 2024년부터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 전망은 무조건
예. 자, 5.25까지는 이렇게 본다. 상한선이 5.25, 하한선이 5%. 그러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5% 금리라는 거는 진짜 재앙입니다. 재앙. 제가 볼 때는. 예. 기업들 다 빠그러지고요. 가게도 다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데 성명서를 제가 이제 자세히 그 해석을 안 해봤는데, 기업과 가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살짝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버핏 지표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154.1 조금 내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및 GDP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안으로 와야 됩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 자, 154.1이니까 앞으로 50% 정도, 왜냐면 공정가치가 123에서 101. 이것도 이제 조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100까지였었거든요, 최대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려온다. 그러니까 팬데믹 저점까지는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번 달에 이제 140대로 진입하느냐 마느냐 그 기록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장기 지표로서 아주 훌륭한 지표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단기 지표인 CNN 공포 탐욕 지수 현재 이제 탐욕 구간에 있죠. 네, 그러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죠. 대부분 한 번쯤은 역사적이 아니라 지금 올해 들어서 총 몇 번의 네 번의 고점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의 저점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1월 달쯤에 아마 저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1월이나 2월 달 저점이 된다는 얘기는 그전 저점 여기 보시면 여기 주식 시장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이 상황들 잘 좀 체크하시고, 분수령은 1월 달 실적 발표 때 엄청난 크러쉬들이 나올 것 같다. 아니면 3월 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모멘텀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단기 지표는 상당히 잘 맞고요. 장기 지표도 잘 맞습니다. 이거 버핏 지표 잘 좀 보시고. 자, 원달러 환율 어제 상황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환율과 그 다음에 주식 시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실적과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기 바라고. 자, 달러 인덱스. 자, 일단 이번 달 여기 고점들의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달러 인덱스는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죠? 예. 파월의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다. 자, 유로 그러면 올라갔겠죠?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유럽발 금융재정 에너지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입니다. 유가는 죽지 않고 있어요. 77달러.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만약에 90달러, 100달러 사이에 머문다라고 하면 연준의 입장이 더 강경해 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잘 보시고요. 자, 코인 시장은 아직은 확실하게 죽는 모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 1000달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달러까지 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왜?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QT도 계속될 요량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완전히 바닥을 찍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상황 0.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죠. 자, 국채도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장기 금리는 내려오고, 자, 단기 금리 볼까요? 4.335. 얘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던 2년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 왜는 이쪽하고 같이 물려가요.
정책금리랑. 그런데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년물, 네. 자, 내려오고 있고, 자, 30년물도 3.5. 네, 일단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금리차죠? 네. 자, 바닥 찍고 10년물, 2년물 금리차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일단 바닥은 찍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리면, 예, 요거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더 급격하게, 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30년물과 5년물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비교적 30년물과 5년물을 보면 확실한 그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예, 왜냐하면 역전 이후의 폭등, 역전 이후의 폭등, 역전 이후의 폭등, 역전 이후의 폭등 준비. 예.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크러쉬는 당연한 거고요. 자, S&P 500으로 봐도, 예, 정확한 크러쉬 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이. 그죠? 예. 역전된 이후에 주식 시장들이 한 번씩 빠그러졌어요. 다. 그죠? 예, 올라오면 현재는 이제 이 위치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 저점도 깨고 S&P 500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이힐드 정크 본드. 자,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 0.54%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얘는 20달러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자, 최종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으니까 회사채 금리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자, 이게 금리니까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 내년 중에는 엄청난 일들이 회사채 쪽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금 조달이 안 돼요. 네. 주가는 떨어지지, 채권 시장은 돈이 마르고 있지. 그러면 한계 기업들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올라가고요. 이거에 대한 트리거가 작동이 될 겁니다. 예, 진짜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과 고용과 그 다음에 하이힐드 정크 본드 이런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갈 걸로 보이고 있고 잘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 단순한 지표지만 상당히 유용한 지표고 의미 있는 지표다. 자, NDQ, RUT. 자, 어제 금리 인상 소식으로 살짝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929년, 1973년, 2000년 현재의 모습 똑같죠? 똑같습니다. 내려오고 있고요. 앞으로 1년, 2년 동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 크러쉬가 남아있다. 시장에 한번 충격이 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요 그림대로 정확하게 그려질 것이다. 대비하시길 바라고. 자, IPO 시장이죠. IPO 시장도 26달러 계속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20달러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살벌하죠. 네, 미리 선반영해서 다 빠진 겁니다. 금리 인상과 QT 하겠다고 하니까 뭐야? 6개월 만에 작살을 내놨어요. 이거 보세요. 그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확실하게 줄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그 다음에 IPO 시장 이런 시장들은 먼저 다 빠진 상태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일단 지수는 먼저 빠졌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과 실업에 대한 반영이 이제 시작이 되면 엄청난 크러쉬가 나올 것이다. TR 호튼 마찬가지죠. 고점 저점 네, 되돌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월봉 무슨 버블? 주택 버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버블이 다 붕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자. 자,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 어제 0.66%. 자, 이제 저점들을 이제 깨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요 ETF 같은 경우는 163달러. 예. 여기 깨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나스닥 100. 예, 어제 널뛰기 했는데 요 저점은 이탈 안 하네요. 그죠? 현재 25달러. 예. 그죠? 예. 보십시오. 25달러인가요? 25입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얘도 이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아래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종가상으로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잘 보시죠. 요거를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QQQ 어제 0.74%. 자, 거래량이 터졌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와리가리 하다가 네,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상황을 보면 애플 그죠? 1.5%, 테슬라 2.5%,
예, 아마존 다들 약세죠. 네, 혼조세입니다. 혼조 종목들은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죠.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되돌림이 38% 나왔어요. 한 번은 찍어요. 근데 요 38%요 선 얼마냐? 1400인데 여기 저점 만을 붕괴시키면 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200일선 내려가죠. 자, 그러면 추세는 지금 하향 추세요. 지금 A파, B파, 지금 C의 1, 2,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남은 건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그죠? 4월, 7월 요때 상반기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실업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부러지는데 특히 나스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닷컴 버블과 너무 유사해요. 그러면 고점 대비 반인데 약 8,000선, 네, 고점이 16,000 정도 되죠. 그럼 반 정도 내려오면 8,000선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나 연준의 스탠스나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제가 보는 거는 한 6,000선까지는 6,800, 7,000선까지 여기 저점까지는 내려간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다 뭘 돌리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희망 회로를 짱구를 돌리니까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한 거죠. 우리 계속 금리 올릴 거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럼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실업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 중간에 뭔가가 터지게 되면 엄청난 크러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제 1.5%. 자, 다시 한번 이 하락에 대한, 자, 보세요. 이 엄청난 47% 폭락에 대한 반등이 세게 들어왔지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도 자, 파동적으로 보면 자, 하나, 둘, 자, 이게 남아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닷컴 버블의 영향. 그 모습,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84%, 현재 48%니까 앞으로 40%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선까지는 내려가야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RSI도 49.5. 아직까지는 그래서 고점 저점 38.2%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데자뷰예요. 닷컴 버블에. 닷컴 버블의 데자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 얘도 200일선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거래량을 실으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제 반영이 시작이 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이 뭐라고요? 리먼 사태 그림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자, 1월 달에 이런 크러쉬들, 저점을 이탈하는 3,500,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거 하나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움직임이. 자, 여기 내려오는 거 보시면 여기 내려오죠. 올라가죠. 내려오죠. 올라가죠. 내려오죠. 올라가죠. 여기 조금 더 세게 올라갔죠. 살짝.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내려올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년 1월 달이냐? 내년 1월 달에 실적 나오잖아요. 그 부러지는 그것과 다른 이제 트리거에서 꽝 하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 왜? 사람들은 한번 실망하면요 집어 던집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이런 파이널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거의 이제 바닥에 다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은 한 방 큰 거 남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다우지수도 자 엄청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세게 나왔죠. 몇몇 종목들에 의한 아니면 전통 종목들에 의한 왜곡에 의한 현상이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 닷컴 버블 때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고점 대비 40%도 안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재밌죠? 예. 39%? 예. 이때가 닷컴 버블이고요. 이때가 리먼 사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리먼 사태와 닷컴 버블이 합쳐진다면 그래도 세게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 잘 진행되고 있고요. 120년 추세를 오버슈팅, 붕괴, 다시 살짝 반등까지 하고, 그래서 아마 한 17,000이나 18,000까지 열어놓으시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연준의 방향은 정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오로지 뭐다? 미국 시장은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나스닥에 연동이 돼서 요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는 크게 미국 시장과 또 중국, 일본도 잘 봐야 된다. 자,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는 가계든 기업이든 미국입니다. 견디기 힘든 금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최종적으로 노리는 거는 고용시장, 실업의 증가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히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공부도 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자,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